클래스 정리해 볼게요. 자, 클래스 왜 만드는지는 설명했어요. 같은 코드를 데이터만 바꿔서 여러 개 만들어야 되는 경우에, 렉탱글 같은 경우죠. 여러 개 만들어야 되는 경우에, 이거 얘를 대표하는 클래스로 요렇게 만들 수 있는 템플릿을 클래스로 만들어 놓고요. 필요할 때 생성해서 그때그때 사용하려고 클래스를 사용하죠. 그래서 클래스에는 기본적으로 관련된 코드들이 묶여 있어요. 관련된 코드들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서클 하면 원하고 관련된 내용들이 서클 클래스 안에 묶여 있고요. 렉탱글 하면 렉탱글 관련된 클래스들이 묶여 있죠. 최종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클래스 만들 때 구성 요소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필드, 생성자, 메소드.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필드는 클래스 필드랑 인스턴스 필드가 있죠. 각각 언제 쓰는지 명확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형태적으로는 스태틱이 붙어 있고요. 이렇게 스태틱 붙어 있죠. 이게 클래스 필드예요. 필드, 클래스 안에 변수들을 필드라 불러요. 근데 클래스 필드, 인스턴스 필드 있죠. 그래서 클래스 필드는 이렇게 스태틱이 붙어 있고요. 전역에서 사용 가능해요. 모든 지역에서 다 선언 사용 가능하고요. 한 개만 생성돼요. 이 클래스 메소드 영역에 메모리 메소드 영역에 클래스 올라갈 때 요걸 저장할 수 있는 공간 하나가 딱 생겨요. 인스턴스랑 관련 없는 애예요. 자, 이렇게 한 개만 선언돼요. 그리고 전역에서 값을 공유하죠. 자, 인스턴스 필드는 스태틱이 없어요. 밑에 보시면은 여기 인스턴스 필드들 봐요. 없죠? 스태틱이 안 붙어 있어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여기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클래스를 통해서 접근할 수 없고, 언제 접근할 수 있냐면 u 연산자를 사용해서 힙에 생성되면 그때 이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점을 찍어서 접근하게 되죠. 두 개 구분하셔야 돼요. 언제 쓰느냐? 스태틱은 전역에 선언돼서 모든 곳에서 값을 공유해요. 여기서는 어디에 썼냐면 토탈 카운트, 전체 서클을 몇 개 생성했는지 개수를 셀 때 쓰고 있어요. 왜? 이 서클을 대표하는 그런 변수죠. 전역에서 서클 하나 생성할 때마다 하나씩 더해서 현재 서클 클래스가 몇 개 생성됐는지 알 때, 인스턴스는 여러 개 생성돼서 인스턴스에 저장하면 인스턴스마다 몇 개 저장됐는지 기록되겠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죠. 전역에 하나만 딱 생성해 놓고, 개수 세는 거는 스태틱으로 전역에 하나 딱 생성해 놓고, 인스턴스 각각의 전체 개수를 저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같은 값이니까. 다 10번 저장해도 10개가 다 같을 거 아니에요. 서클 개수가 몇 개 생성됐는지 정보를 저장하니까. 이렇게 대표 값들은 스태틱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스태틱 상수죠. 파이널 상수. 변경되지 않는 값. 퍼블릭 스태틱. 이거 변경이 안 되는 읽기 모드인데 여러 개 생성돼 인스턴스에 생성해서 여러 개 접근할 필요가 없죠. 이게 대표값 아니에요. 중간에 어떤 인스턴스는 3.14고 어떤 인스턴스는 또 3.159 그럴 일이 없잖아요. 항상 모두 동일하게 쓰는 그런 값이죠.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하나의 값으로 쓸 때는 스태틱이라고 선언하시면 돼요. 이 클래스 필드로 사용해서 한 개만. 인스턴스들을 대표하는 값들, 서클을 대표, 클래스를 대표하는 값들 하나만 필요할 때는 스태틱으로 선언하고요. 이런 여기 얘죠. 토탈 카운트, 파이 이런 애들. 생성된 전체 개수. 인스턴스마다 선언해서 값을 넣어도 전체 개수는 다 동일하겠죠? 굳이 이럴 필요가 없죠. 전역으로 빼서 하나만 선언하는 거고요. 파이도 마찬가지죠. 모든 지역에서 다 같으니까 인스턴스마다 가지고 있으면 이거 메모리 낭비 아니에요. 빼가지고 서클에 넣고 클래스 필드에 넣고 그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인스턴스 필드는 인스턴스마다 다른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될 때 쓰는 거예요. 인스턴스 필드는. 여기 보면 R, 반지름. 원마다 이 인스턴스인데 인스턴스마다 반지름 크기가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저장해야 되죠. 토탈 카운트 5개 생성됐으면 여기서도 5개고 여기서도 5개고 여기서도 전체 개수는 5개고 모든 항상 일치하죠. 그럴 땐 스태틱. 원은 인스턴스마다 값이 달라야죠. 인스턴스 필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성자. 인스턴스 필드의 생성 시점이랑 클래스 필드의 생성 시점이 달라요. 얘는 클래스 필드는 선언과 함께 메모리에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 값을 초기화할 때는 정적 블럭이라 그래요. 정적 블럭. 이렇게 전적 블럭 안에서 이 값을 초기화하는 데 사용해요. circle.totalCount는 0. 여기서 해도 되는데 좀 복잡한 배열의 값을 넣거나 변형된 값을 넣을 때는 정적 블럭을 사용해요. 스태틱 필드를 초기화할 때 정적 필드를 사용하고요. 여기는 정적 필드이기 때문에 얘가 실행되는 시점에 인스턴스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얘네들은 언제 생성이 되냐면 new로 할당할 때 생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적 블록에서는 이런 값들에 접근할 수 없어요. 인스턴스 필드에 접근할 수 없고 파이널은 당연히 변경 불가니까 변경할 수 없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생성자는 정적 블록 받으렸고 생성자는 뭐예요? 클래스의 이 인스턴스 필드들을 초기화할 때 사용하죠. 클래스 필드를 초기화할 때는 정적 블록, 스태틱 블록 사용하시고요. 인스턴스 필드는 요 생성자들 여러 개 중에 하나죠. new circle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얘가 실행이 될 거고요. new circle int 넣으면은 매개 변수 맞춰서 얘가 실행이 될 거고요. 이런 게 있네요. this 가로 열고 o 가로 닫고. 얘는 생성자의 맨 상단에만 존재하는 메소드인데 다른 생성자를 호출해요. 여기서는 얘를 의미해요. 얘가 실행이 돼요. 자, 기본 생성자로 얘가 실행이 됐어요. 왔더니 이건 생성자 맨 상단에만 쓸 수 있어요. 여기 상단에만 쓸 수 있어요. 다른 데 쓰면은 안 돼요. dis 5 했어요. 그러면 요 생성자 얘를 아래 5를 넣어가지고 얘를 실행하라는 소리예요. 자, 아까 생성자 만들 때 정확하게 만드는 방법을 설명 안 하는 것 같은데 접근 제한자 퍼블릭에 리턴 값 얻고 클래스 이름이랑 동일하게 만들면 생성자가 돼요. 그리고 매개 변수에 따라 다른 생성자가 돼요. 그런데 생성자 만들 때 이렇게 가로하고 dis 5 했어요. 그럼 사용자가 new circle 하게 되면 이렇게 호출하면 얘가 호출되는 거죠. 이 코드가 진행하다가 dis 5를 만났어요. dis는 다른 생성자를 호출하는데 매개 변수에 5를 넣어서 호출하라는 의미예요. 그럼 매개 변수 5를 처리할 수 있는 생성자가 얘밖에 없죠. circle 5 아래 5가 나와서 5를 가지고 이 작업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circle sn 얘는 r값 인스턴스니까 생성자는 인스턴스 생성될 때 호출되니까 r값에 0 r을 넣네요. 5가 들어가겠네요. 그 다음에 circle.totalCount 얘는 전역 변수니까 아무 데서나 다 접근할 수 있다 그랬죠. 서클이 하나 생성됐으니까 totalCount가 하나 증가했고요. create sn 이 메소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 메소드가 밑에 있나봐요. 얘를 호출한 거죠. 프라이베이트로 돼 있으니까 클래스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메소드예요. 외부에서는 쓸 수 없어요. 자, 이렇게 토탈 카운트로 원의 시리얼 넘버를 저장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생성자까지 했어요. 생성자. 복잡한 로직이 들어있는 생성자나요? 자, 그 다음에 필드 했고 생성자 했으면 메소드 남았죠? 메소드는 클래스 메소드랑 인스턴스 메소드로 구성되어 있어요. 클래스 메소드는 보통 클래스 필드를 다뤄요. 여기서 인스턴스 메소드나 필드를 다룰 수가 없어요. 왜? 얘가 실행되는 시점에는 걔네들이 없어요. 말했죠? 스태틱이 먼저 메모리 올라가고
인스턴스는 new 할 때 생성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없어요. 여기서 new로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접근할 수 있겠지만 그런 작업 없이는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스턴스를 쓸 일이 없어요. 자, 그래서 대부분 클래스 필드들을 다룰 때 클래스 메소드 접근 방식은 클래스 이름 점 메소드 이름 스태틱 붙어 있죠. 인스턴스 메소드는 클래스 생성하지 않고 클래스를 통해서는 실행할 수가 없어요. 얘는 인스턴스 필드들을 호출하기 때문에 인스턴스로 각각 힙에 존재하고 있을 때만 점 찍어서 여기 있는 값들을 읽어올 수 있어요. 요거 읽어올 땐 여기 있는 정보를 가지고 여기에서 실행될 땐 여기 있는 정보를 가지고 여기에서 실행될 땐 그렇기 때문에 스태틱에서 실행이 되면은 이런 정보들이 없기 때문에 스태틱 시점엔 정보들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인스턴스 메소드는 인스턴스 필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문제는 이렇게 객체를 통해서 접근하니까 그때그때 실행되는 요 인스턴스 필드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클래스 메소드 보통 클래스 필드 사용할 때 쓰고요. 인스턴스 필드들을 사용할 때 인스턴스 메소드를 사용해요. 보통 막 꼬이면 아니게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그래요. 거의 기초 책들에서는 제가 설명한 게 대부분 100%예요. 그 이상으로 쓸 일 없어요. 자, 됐죠? 그만 지금까지 설명한 것도 뭐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계속 외워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볼게요. 클래스는 필드, 생성자, 메소드로 구성되어 있고요. 클래스 필드들은 스태틱이 붙어 있고요. 전역에서 사용 가능해요.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다. 모든 지역에서 다 사용 가능하다는 이야기고요. 한 개만 생성이 돼요. 한 개만. 인스턴스가 100개여도 얘는 클래스 필드들은 클래스에 한 개만 딸랑 선언이 되고요. 인스턴스 필드들은 스태틱이 붙어 있지 않고요. 필요할 때 new 연산을 사용해서 힙에 필요한 만큼 생성해요. 여러 개 생성이 되고요. 인스턴스를 통해서 각각의 값에 접근해요. 그래서 여러 개 생성이 되죠. 생성자 같은 경우는 정적 블럭은 요 스태틱 메소드를 초기화할 때 쓰고요. 생성자는 인스턴스들을 생성할 때 초기화할 용도로 쓰고요. 클래스 메소드는 전역이에요. 얘를 통해서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때 실행이 되고요. 클래스 메소드에서 인스턴스 얘네들 쓸 수 없어요. 클래스 메소드는 실행과 함께 등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스턴스 필드들을 쓸 수 없어요. 클래스 필드만 쓸 수 있어요. 인스턴스 메소드는 스태틱에서 이거 뭐 의미가 없어요. 디스 해봐야 자기 자신이 아니어서. 그런데 쓸 수가 없어요. 메소드 역시 스태틱에선 요 클래스 메소드에서는 인스턴스 메소드 쓸 수 없는데 얘를 통해서 인스턴스에서 사용할 수 있고 인스턴스에서 사용하면 각각 어떤 인스턴스냐에 따라 가지고 있는 다루는 데이터가 달라져요. 얘를 기준으로 메소드가 실행이 되면 여기 있는 필드를 가지고 계산하고 여기 있는 인스턴스들을 실행하면 여기 있는 필드들을 이용해서 계산하고 그렇게 돼요. 외우셔야지 답 없어요. 그래서 자 봅시다. 여기서는 왜 제대로 쓰고 있나 확인해 봅시다. 여기 어때요? 서클, 스태틱, 토탈 카운트. 왜 토탈 카운트는 스태틱으로 선언했어요? 예? 클래스 필드? 이거 프로그램적으로 말고 실제 서클을 구현할 때 생성된 전체 인스턴스를 생성된 서클 인스턴스 개수를 스태틱으로 선언했어요. 왜 그랬어요? 이게 인스턴스를 3개 선언해봐요. 그러면 이 값은 뭐가 돼야 돼요? 3이 돼야죠? 3개 생성됐으니까. 4개 생성됐으면 4가 돼야죠? 여기 각각 저장할 수도 있어요. 인스턴스 필드로. 근데 문제는 뭐야? 여기 각각 저장하면은
한 개 만들면은 다 5로 바꿔줘야죠. 전체 개수는 5개 되고. 하나 또 만들면은 전체 개수는 6이 되니까 다 바꿔야 되죠. 같은 데이터를 이렇게 여러 군데 저장하면서 변경할 이유가 없죠. 한 군데서 저장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스태틱 토탈 카운트로 선언한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죠. 3.14라는 정보는 항상 읽기 모드이기 때문에 항상 동일해야 돼요. 얘도 3.14로 쓰고 얘도 3.14로 쓰고 파이가 그런 의미에서 전역 변수의 변경 불가능한 파이널 상수로 PI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얘도 퍼블릭 스태틱이에요. 한 개밖에 없잖아요. 읽기 모드로 한 개니까. 퍼블릭 스태틱 파이널 더블. 문자열 상수처럼 읽기만 가능한 애들은 기본으로 퍼블릭 스태틱 파이널이에요. 왜냐면 한 개만 선언해서 가져다 읽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인트 시리얼 넘버. 시리얼 넘버는 왜 인스턴스 필드로 선언했어요? 인스턴스마다 다 다른 첫 번째 생성한 애는 1번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생성된 애는 2번 데이터를 다 다른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다 다른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생성할 때마다. 토탈 카운트는 항상 같은 값을 가지고 있어야죠. 얘가 생성된 시점에서는 1이고 얘가 생성된 시점엔 2고 만약에 인스턴스로 하면 얘도 다 2여야 되고 얘가 3 되면 3개째 만들어지면 다 3이 되어야 되고 따로따로 저장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이거 그때 하나 만들 때마다 기존에 생성한 인스턴스 다 찾아가가지고 바꾸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클래스 필드로 쓰는 거. 얘는 어차피 다 다른 값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인스턴스 필드 써야 되고 반지름도 서클 인스턴스들은 전부 다른 반지름을 가지고 있겠죠. 우연찮게 같은 애도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다른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스태틱 요 클래스 필드들을 초기화하는 용도로 쓰이고요. 요 스태틱 필드에서는 이 시점에 인스턴스 필드들이 생성되어 있지 않아요. 얘는 new 할 때 생성되니까 얘는 실행과 동시에 메모리에 올라가요. 실행 시점에 얘네들이 없어요. 접근할 수 없다고요. 인스턴스 필드들 접근할 수 없어요. 그리고 상수값을 이런 데서 변경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생성자 인스턴스 필드들도 초기화할 때 필요하죠. 생성자 만드는 방법은 퍼블릭 서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 다음에 디스의 O 디스는 생성자에서 디스 가로하고 매개 변수 이렇게 넣어주면 O 넣어주면 요 생성자들 중에 매개 변수가 O인 인트인 얘가 실행이 돼서 얘를 실행하다가 얘를 만나서 다시 1로 와요. 잘못 구현하면 무한 루프 돌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호출하면 무한 루프 돌겠죠? 조심하시고요. 이거 안 쓰면은 이 사이에 슈퍼도 생략되고 디스도 생략되고 그런 거예요. 여기 슈퍼 생략돼 있는 거고 넘어갑시다. 됐죠? 그래서 얘를 호출하면 반지름이 5가 된 원이 생성이 돼요. 요거 디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생성자 호출한 거예요. 아까 전에 슈퍼 부모의 기본 생성자 슈퍼 O 부모의 매개변수 5를 가지고 생성하는 생성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디스 하고 가로 열고 가로 닫으면 디폴트 생성자 가로 열고 가로 닫으면 디폴트 생성자 디스하고 O 하면 매개변수가 5인 생성자 얘가 실행이 되는 거라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클래스 메소드. 클래스 메소드는 클래스 필드들을 다룰 때 보통 사용하고요. 전체 개수를 얻어오는 거네요. 인스턴스 메소드는 인스턴스 필드들 각각 인스턴스로 존재하는 애 값들을 실행할 때 가져와서 실행할 때 사용하고요. 여기 퍼블릭 모든 지역 아까 필드에서 퍼블릭하고 프라이베이트 설명해 드렸죠. 퍼블릭이면은 마찬가지예요. 모든 지역에서 요 메소드를 실행할 수 있고요. 프라이베이트면은 얘만 사용할 수 있어요. 얘만. 프라이베이트면 얘만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아니야, 얘만이 아니고 이 클래스 안에서만. 프라이베이트면 요 클래스 안에서만. 퍼블릭이면 모든 지역에서 이 클래스 밖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필드랑 똑같아요. 퍼블릭 접근 제한자예요. 자, 나중에 읽어서 또 좀 확인해 보시고요. 뭐 잘못 쓸 때도 있으니까. 이거 렉탕글 프라이베이트로 이렇게 선언하고 렉탕글 퍼블릭으로 선언했어요. 차이점은 뭐예요? 이 클래스가 아닌 다른 메인이 포함된 클래스에서 다른 클래스에서 얘를 렉탕글 R은 new 렉탕글 R 점 하면은 프라이빗 선언하면은 접근이 불가하다고요. 퍼블릭으로 선언하면 접근이 가능하고요. 접근 제한자 설명하고 있고요. 아까 그 코드 예제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얘는 프라이빗으로 선언한 메소드니까 접근 불가능하고요. 얘는 상수니까 변경 불가능하고요. 나머지는 찍은 결과값을 확인해 보시고요. 얘 반지름 뭐가 돼요? 반지름 없이 세팅했는데 찍어보면 5가 나올 거예요. 왜 5가 나오냐? 기본 생성자는 누가 실행이 된다고요? 얘가 실행이 되고 이 안에서 생성자에 5를 넣어서 실행하죠. 그럼 인트에 5, 아래에 5가 들어가요. 그래서 반지름이 5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 세팅했냐 한 번 찾으시지 마시고요. 저기서 세팅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만들면 반지름이 5가 되고 9를 넣어서 만들면 9가 되겠죠. R값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거 R 이거 찍어서 확인해 보세요. 위에 클래스라. 자, 우리 만들었던 카드 클래스 한번 확인해 봅시다. 카드에 위드 하이 있어요. 트럼프 카드가 있으면은 위드 하이 뭘 의미하겠어요? 이게 하이시죠? 얘가 위드죠. 그 다음에 넘버 원. 이건 카드 숫자인가? 이걸로 합시다. 넘버 쉐이프, 카드 모양. 쉐이프, 넘버의 모양 하고 쉐이프, 하트. 여기가 쉐이프가 보통 들어가죠. 쉐이프. 그래서 하트 이렇게 가운데 크게 그려져 있죠. 그 다음에 넘버 쉐이프는 뭐야? 여기에 A 이렇게 써져 있죠. 이게 넘버 쉐이프죠. 넘버 쉐이프. 그리고 넘버는 A는 보통 1이라 그러죠. 1. 넘버 쉐이프가 2면 카드 넘버도 2가 되겠죠. 카드를 숫자 표시하는 것 같죠. 자, 생각해 보세요. 얘를 카드 한 장, 요 카드 클래스는 요 카드 한 장의 정보를 저장하는 클래스예요. 얘도 쓰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런 정보를 저장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선언했고요. 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죠. 나머지 4개는 여기 표시되어 있고요. 자, 그런데 위드스는 스태틱으로 선언했어요. 왜 스태틱으로? 하이도 스태틱으로 선언했어요. 왜 스태틱으로 선언했어요? 느낌이 오셔야 되는데? 같은 정보인데 왜 위드 하이는 스태틱으로 선언했어요? 다른 클래스? 모든 카드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위드 하이슨. 52장 카드가 있으면 52장 크기가 어떤 건 트럼프 하는데 어떤 건 80, 위드가 80이고 어떤 건 87이고 막 그래요? 모든 카드가 모양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따로따로 저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태틱으로 하나만 저장한 거예요. 모든 지역에서 항상 똑같은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모든 객체에서 모든 인스턴스에서 다 같은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초기화하고 세팅한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어때요? 나머지 인스턴스 애들은 그래요. 카드마다 다 다르잖아요. 이해되셨죠? 언제 써야 되느냐? 인스턴스 필드는 뉴로 새로운 저장 공간을 계속 생성할 때 쓰는 거고요. 스태틱은 한번 선언하고 여럿이 같이 쓸 거면 스태틱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클래스의 핵심이에요. 이것만 구분되면 나머지는 뭐 요
클래스 메소드 쓸 때는 클래스 필드 쓸 때는 클래스 메소드 쓰고요. 인스턴스 메소드 쓸 때는 인스턴스 메소드 쓰고요. 왜? 인스턴스 메소드는 해당 인스턴스별로 실행되니까. 그리고 스태틱은 클래스 이름을 통해서 실행해야 되니까. 왜? 클래스를 대표하는 메소드. 인스턴스에서 쓰는 메소드는 인스턴스 필드. 클래스를 대표해서 스태틱 클래스 필드들을 쓰는 애들은 클래스 메소드. 나머지는 뭐 따라가죠. 위에 거에. 용도에 따라서. 됐죠? 읽어보세요. 나머지. 그럼 지금까지 설명한 게 클래스 전부예요. 메모리는 뭐 계속 그리세요. 파이널 설명해 드렸죠? 상수 선언할 때 하는 거고요. 세터 게터도 뭐 설명해 드렸어요. 다 됐나? 뭐 싱글턴 생성하기는 아마 책에도 있을 건데 이거 생략할게요. 나중에 필요할 이거 면접에서 종종 물어보긴 하는데 뭐 몰라도 뭐 그냥 쓰면 될 것 같아서 이것도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냥 스킵 하시고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이해되시면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책에도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거 문제 풀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이게 이 이유 문제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서 이해가 되시면 푸시고 아니면은 내일 같이 내일 시키는 걸 하시고 풀어볼 수 있으면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쉽지가 않아요. 전체 코드는 올려져 있네요. 싱글턴만 좀 설명해 드리자면 얘는 뭐냐면은 싱글턴의 의미 걔는 그냥 정리해 드릴게요. 싱글턴 객체를 하나만 생성하는 거예요. 2개 이상 생성되면 싱글턴이 아니에요. 반드시 1개만 생성하게 하는 게 싱글턴이에요. 시간을 예로 들어 볼게요. 본인이 시간 객체를 만들었어요. 현재 시간이 운영되는 객체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시간이 필요해서 이 객체를 읽어왔어요. 근데 다른 데서도 필요해서 읽어왔어요. 얘도 시계고 얘도 시계예요. 근데 본인이 시계를 2개 갖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옆 사람하고 본인하고 시계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시계를 열어서 보면 어때요? 시간이 똑같나요? 옆 사람하고 시간이 똑같을 수는 없을 거예요. 조금씩 틀리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죠? 아니, 똑같이 현재 시간을 읽어왔는데 다른 시간이 2개가 있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걸 막아야 되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느냐? 객체를 1개만 생성하면 되죠. 2개 생성 안 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거예요. 그때 나온 게 싱글턴이에요. 싱글턴. 객체를 1개만 생성하는 거예요. 왜? 2개 생성하면은 걔 위에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1개만 생성해서 쓰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싱글턴은 딱 정해져 있어요. 이 코드가 싱글턴이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거 스킵 중요도가 없으니까 봐서 한번 읽어봐서 이해가 안 되면은 자바책 다 보고 다음에 보세요. 당장 중요도는 없어요. 사용을 해도 중요도는 없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생성을 막았냐? 핵심은 요 6번 라인의 코드가 핵심이에요. 프라이베이트 싱글턴 했어요. 프라이베이트는 뭐예요? 프라이베이트가 뭐예요? 접근 제한자인데 내부에서만 생성할 수 있죠? 근데 요 클래스 안에서는 생성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성했잖아요. 그런데 전역으로는 다른 데에서는 생성할 수 없어요. 이 싱글턴 클래스가 아닌 다른 클래스에서 new 싱글턴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다른 클래스에서는 쓸 수 없게 해놨으니까 에러 난다고. 못 써요. 그러면 마음대로 객체를 생성 못 하겠죠? 그래 놓고 밖에서 마음대로 생성 못하게 막아놓고 뭘 했냐면 요 싱글턴이라는 클래스를 new로 생성했어요. 여기 이건 내부니까 얘가 동작해서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힙에 싱글턴이 생성되고 걔 주소를 인스턴스라는 애가 갖고 있어요. 전역 변수죠. 그리고 얘를 get instance에서 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1개만 생성돼서 0x 01인데 처음에 누가 get instance 했어요. 그럼 요 주소를 넘겨주겠죠. 그럼 싱글턴 A는
singleton.get instance 하면은 이 인스턴스가 넘어오겠죠. 근데 누가 또 필요해. 그러면은 유로 생성할 수 없으니까 얘로만 접근할 수 있겠죠. 얘는 뭐예요? 같은 주소를 던져주죠. 얘를 100번 실행해도 같은 객체 한 개만 생성되고 걔 주소가 계속 날라오죠. 이런 걸 싱글턴이라 그래요. 그러면 요 갖고 온 주소는 다 같은 주소니까 한 개의 객체만 생성이 되고 걔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죠. 이런 걸 싱글턴이라 그래요. 이걸 왜 중요하진 않은데 미리 만들어 놓은 애들 중에 어떤 클래스는 뉴로 생성해야 되고 어떤 애들은 클래스.get 인스턴스로 생성해야 되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 객체를 생성하는데 어떤 애는 뉴로 생성하고 어떤 애는 뉴로 안 쓰고 get 인스턴스로 생성하는 애들이 있다고요. 시간 관련된 객체들은 다 얘예요. get 인스턴스. 아닌 애도 있는데 하여간 왜 이렇게 생성하느냐? 싱글턴이에요. 한 개만 객체를 하나만 만들어서 쓰려고 get 인스턴스로 받아오고 여러 개 만들어 쓸 때는 뉴로 받아오고 그렇대요. 이건 싱글턴 어려우니까 버리고 일단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자바 다 보시고 나서 나중에 보세요. 쉽게 생각하면 뉴를 생성하면 여러 개 생성이 되니까 한 개만 생성하고 싶어. 그럴 때 싱글턴을 사용해서 한 개만 생성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 배우는 이유는 이걸 만들어 쓸 일 거의 없고요. 배우는 이유는 말했잖아요. 미리 만들어 놓은 클래스 어떤 건 뉴로 생성해서 사용하고 어떤 애는 get 인스턴스로 읽어와서 사용하고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get 인스턴스로 가져오는 애들은 객체를 한 개만 생성해야 돼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개 생성 못하게 막아놓은 객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도가 없으니까. 어렵기만 하지 중요도가 없어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요. 자, 결론. 싱글턴은 객체가 하나만 생성되고 뉴로 가져오는 게 아니고 get 인스턴스로 갖고 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줄여서 생각하면. 끝이에요. 자, 문제 어려운 것들이 있으니까 자신이 풀릴 듯 말 듯한 거는 질문하시고요. 안 풀리는 건 과감히 버리고 책 위주로 새로 공부하세요. 여러분 클래스까지 끝났어요. 책 위주로 새로 설명하세요. 당분간은 내일 다음 시간은 데이터베이스 할 예정이에요. 다음은 아니고 아직 이거 이번 주 안에 30일이나 31일 날부터 데이터베이스 나갈 예정이에요. 데이터베이스 나가는 게 아니고 잠깐 했다가 다시 올 거예요. JDBC 나가야 돼서. 다음 주 정도 금요일이나 다음 주엔 데이터베이스 나갈 예정이에요. 하루 이틀 정도 나갔다가 자바로 다시 올 거예요. 우리 GUI는 HTML, CSS 그거 하는 것들인데 걔는 난이도가 이렇게 높지 않아서 쉽게 돼요. 좀 나중에 봐드릴게요. DB 연결해서 프로젝트 하나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보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중간에 딴 거 보고 오잖아요. 다 까먹어요. 거짓말 안 하고. 그래서 프로젝트 나올 때까지는 자바에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도 나갈 예정이에요. 본인들 꼭 정리하세요. 다 정리하시고 책도 클래스까지 보세요. 상황 일단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클래스 밖에 원래는 클래스는 뭐라 그랬어요? 파일까지 완전히 분리하셔야 돼요. 클래스 있으면은 새로운 클래스는 클래스 밖에 선언하셔야죠. A 클래스 이런 식으로 밖에 선언하셔야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이게 안에 선언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 클래스 안에서만 쓰는 클래스예요. 이너 클래스라 그래요. 근데 내가 10년 개발하면서 이너 클래스 써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책에는 있어요. 이 문법이. 그래서 에러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본인이 이거 하려고 이너 클래스 만들려고 여기 선언한 거 아닌 것 같아요. 밖에다 선언하셔야 돼요. 클래스는 클래스가 딱 있어야 돼요. 파일도 외부에 있어야 되고요. 원래 파일까지 분리해서 퍼블릭으로 만드셔야 된다 그랬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클래스 안에 클래스 선언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법으로는 존재해요. 여러분들 책에 이너 클래스. 근데 본인이 그걸 용도로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너 클래스도 보세요, 책에. 근데 별 내용이 없어요. 이너 클래스를 사용하면 이 클래스는
요 왜 바깥쪽 클래스 안에서만 쓸 수 있는 클래스가 돼요. 딴 데서 접근을 못 해요. 그래서 복잡만 하지. 내 10년 인생사 이너 클래스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부에 그냥 빼서 쓰시면 돼요. 잘 보고 하세요. 요 클래스 위치들.